이번에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를 보면 대체로 활짝 웃었던 것 같습니다. 네. S&P 같은 경우에는 4,200을 뚫었고요. 코스피는 2,500 중반까지 올라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주에 경제 지표는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역시 제일 핫 이슈인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가 좀 낙관론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덕분인지 몰라도 그 글로벌 각국이 강세를 지난주에 보였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예. 그리고 일본 증시가 지금 33년 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몇십 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별로 보시면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진 악재,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부채 협상, 경기 침체 같은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렇게 전체를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예.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최근에 좀 이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채 협상 같은 경우가 조금 낙관론이 생겼지 않습니까? 과정은 어렵지만은 디폴트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한 의장의 발언이 영향이 컸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주 후반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중단 가능성이 시사하는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사실 그 전부터 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나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 이제 실력 있는 빅테크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10%,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7%, 또 메타와 아마존이 5%, 구글 4%, 마이크로소프트 3% 등 우리가 딱 보면은 생각나는 게 AI 관련주 그리고 챗 GPT라든지 관련주 그리고 경쟁력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 되겠고 섹터별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이상 오르면서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글로벌 증시의 강세 특히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연초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코스닥보다도 2,500포인트를 돌파한 거래소가 상대적인 우위였던 점이 우리 증시에서 특징이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고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몰리면서 어떤 반도체 강세를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갔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기타 섹터들로 보면은 이제 엔터주들이 지난주에도 역시 강세를 이어갔지만은 막판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게 특징적이 되겠고 최근 조정을 이어왔던 로봇, 인공지능 또 재건 관련주들도 틈새에서 지난주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의 특징들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22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샤운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궁금해지고요. 23일에는 미국의 5월 S&P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한편 24일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25일에는 미국의 1분기 GDP와 개인 소비, 끝으로 26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죠. 미국의 4분기 PCE 물가 지표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부채 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6월 초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사실 넘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을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에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기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에 계속 있으니까 경제 지표 발표가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섹터 관련 일정도 꽤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하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디폴트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정은 좀 어렵겠지만은 큰 리스크는 없다. 다만 이제 조금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일각에서 만약에 분명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에서 지금 당장 지출을 삭감하면서 한도를 늘리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약간의 양보가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부분이 경기 침체와 또 연결한다 그러면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죠. 얼마나 양보가 있을 것인가. 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요. 4월 PC 물가 지표가 지금 또 준비가 돼 있는데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들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러면 굵직한 이런 경제 지표나 일정 외에 이제 자잘한 게 이번 주는 좀 많은데,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금통위 뭐 금리 물론 지금 뭐 동결이 예정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금통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3 요 행사는 아마 AI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습니다. 관련주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반도체주가 우리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 굉장히 안 좋잖아요. 관련해서 맏형격인 NC소프트가 대작 TL 베타 테스트가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반응도 게임주 전체에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는 굵직한 경제 지표나 부채 한도 협상도 중요하겠지만은 자잘한 이런 섹터별 이슈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코스피 지금 2,500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전망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올 초부터 우리 어떤 시장의 대세적인 전망은 전략 후강이었는데 그건 이미 아니죠. 지금 그렇죠. 분위기 봐서 이미 물 건너갔고. 예, 그렇죠. 또 최근에 나온 뭐 세리메이 같은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뉴욕 증시를 보면 또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예. 세리메이가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뉴욕 증시를 보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 증시를 보고. 근데 지금 분위기 뭐 독일 사상 최고치, 그다음에 일본 33년대 최고치,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0% 이상의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전망들이 뭐가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하나로 제가 압축해서 좀 보여드리겠는데 코스피 일봉과 추세선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코스피 시장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좀 난잡한 모습이긴 한데 가운데 있는 녹색선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추세선이 되겠고, 작년 12월부터 하락세에서 위쪽으로 변곡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시장의 물줄기라고 보시는데 작년 12월부터 이미 물줄기는 위쪽으로 상방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봉의 조정도 있지만은 이 추세선의 방향 자체는 여전히 위쪽이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시장의 어떤 흐름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윗방향으로 쫓고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금리 관련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완화가 됐죠. 예. 뭐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향후에 언제 또 내릴 것인가, 뭐 이건 좀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관련된 리스크 많이 내려갔고요. 디폴트 관련해서도 사실상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굴곡은 있겠지만은 부채 협상 같은 경우도 무난할 것 같고, 마지막 남아있는 경기 침체 리스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경제 지표 좀 나쁘게 나와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각오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데미지 자체도 좀 낮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해서 앞서 우리 일정도 봤겠지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 시장의 어떤 방향을 갈라놓을 만한 큰 이벤트는 이번 주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아마 섹터와 종목들의 움직임은 아까 보셨던 그런 자잘한 세부 일정에 의해서 많이 좀 연동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해주시죠. 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 2020년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힘이 강했죠. 예. 그리고 올해 4월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가 이끄는 시장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지금은 묵직하게 지수를 이끄는 외국인 수급 쪽으로 이제 공이 넘어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을 쫓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은 힘을 더 강해지고 있는데 예. 개인 투자자의 힘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외국인 수급, 기관의 수급을 쫓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2023년 거래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잠깐 보시겠는데 예. 이렇습니다. 2023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1조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꽤 큰 금액이에요. 근데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입니다. 9조 이상을 매수하고 예.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에요. 삼성전자 외 디어들즈 뭐 그런 느낌입니다.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 SDI, 기아, LG전자 위쪽에 또 보시면 6, 2, 7, 2, 8, 2, 9, 2, 11을 보시면은 예. 종목들이 외국인이 살만한 종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실적이 동반되는, 실적과 모멘텀이 동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방산주도 있고 엔터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예. LG전자도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매수가 많았을까? 이건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느낌보다는 아직은 물론 국가대표로서 한국 증시를 사기 위한 외국인 매수가 지금 우리 달러를 보면은 금리,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 우리의 환율 같은 경우도 약간 강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베팅이 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최근에는 한 4일 연속인가요? SK하이닉스를 사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시다발적인 매수는 분명히 이건 반도체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매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2023년 거래소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을 놓고 보면 또 이렇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냐면 2차전지예요. 예.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간 이유가 2차전지 관점에서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특히 코스닥이 그렇지만은 2차 전지 쪽에 몰려 있다는 게 특징적이 되겠고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힘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고객의 대금이 줄고 있고 신용 같은 경우도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물론 원래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잘 했고요. 수익도 많이 났고 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개인 자금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좀 경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얹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수급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관련 종목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해서 몇 가지 섹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반도체, 엔터,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내내 있어서는 반도체는 제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하이닉스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이닉스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게 검증이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관들이 딱히 살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팔고 있는 2차 전지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뭐 경기 민감주를 강하게 사겠습니까? 딱히 살 게 없다는 점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 한 해 동안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 그러면은 기관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거든요. 왜 그랬을까라는 걸 관점을 생각하면 반도체주에 대한 관점을 좀 높여야 한다는 말씀드리겠고 아마 그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있으셔야 되는데 이걸 단기냐 아니면 장기로 봐야 되냐 아마 질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반도체도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 경기를 보고 움직이기 좋다.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고 이런 부분을 보고 단기냐 중기냐를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추적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세였고 막판에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세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직도 아마 제일 강한 섹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차 전지를 지금도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나쁘게 보는 분도 계신데 공통점인 점은 성장 섹터로서의 어떤 관심은 여전하다는 것이고 다만 밸류가 좀 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밸류가 싸질 방법은 역시 주가가 하락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정도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벤트가 좀 있는데 특히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테마 섹터에서 어떤 산업 섹터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만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난번에 나왔던 테슬라 로봇 발전, 테슬라봇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는 산업 쪽으로 하나의 산업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여러분께 또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섹터가 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시장이 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계속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게 수익 관점에서 중요하다.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린치의 증시 조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